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이돼요. 예, 이제 예.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자발적으로 예. 공수처의 조사를 이제 지금 녹화하는 순간에는 이제 받고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떤 게 나오겠죠. 예, 예. 그 이제 관건은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면 이게 뭐 싹 다 의회 권력이고 뭐고 없어지니까. 다 정리가 되어버렸죠. 자, 예. 그 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밝힐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예, 증거를. 그야말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다는. 예. 예. 자, 하나하나 그러면 예, 예. 꼼짝없는 증거죠. 예, 네. 예. 네. 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워드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네. 예, 예. 제가 이 워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초벌 팩트 체크를 말씀드린 거고. 그 요것만 있으면 대통령이 그때 계엄 때 예, 예. 선관위 서버를 뭐 말하자면 획득했느냐, 복사했느냐, 뭐 이런 거고 상관없이 예, 하는 이것은 겁니다. 예, 선관위 예,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상관없고요. 그때 계엄군이 선관위 들어갔잖아요. 예, 예. 서버 복사를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서버를 거기 가서 뭐 장비를 들고 와서 채취를 했으면은 그 전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서버는요. 네. 이 전자개표기하고 전자투표기하고 관련된 그거예요. 그렇지. 그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일단 위반이거든요. 네. 전자개표기 사용도 위반이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어떤 말이가 하면은 공직선거법 입법 부진정 위반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거법 조문 자체가 전부 다 위반한 게 아니고 거의 한 반토막은 위반이 되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하게 선거법을 만들어 관리하니까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을 열어놓고 해킹 조작이 되게끔 열어놓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날 한나라당이 투표지 검증한 그 조서에서 해킹 증거 나왔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거 나오면은 그 선거는 뭡니까? 이것저것 안 보고 무효입니다.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제 보통 국민들이 이제 관과하는 사실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위반은 뭐 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거법은.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걸 안 거치면 형식적으로 하면 막 무효입니다. 그렇지. 형식적으로 거치면 뭡니까? 계속 부정선거가 되고 정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효라는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했나 심리를 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증거를 유탈시켜 버립니다. 그다음 판단 유탈.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다음 증거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저거 권한이 없어요. 공문 증거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그 해석을 하고 넣어야 됩니다. 공문대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집행한 그대로 판결문에 올려야 됩니다. 그걸 안 올리고 자기들 멋대로 판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멋대로 판결한 거를 예. 뒤집을 수 있냐 이거죠. 뒤집을 수 증거가 나왔으니까. 증거는 이거 우린 맨날 얘기하던 증거 아니에요. 예, 그 증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법원이 간통속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재판을 간통속이니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때도 감시를 하면서 비판을 했을 거예요. 국민이 감시를 않다고 하면 눈치를 보고 그야말로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여론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2003 수 26 사건입니다. 제16대 선거 무효소송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간단한 말로 하면은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제가 노조위원장에서 그때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판결문 자체가 이거 허위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전부 배제하고 이게 뭐냐.
완전히 불법 판결을 했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요. 근데 불법 판결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니요. 우리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에 들어가면요. 다 수사하면 다 나온다. 다 잡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도 검찰총장이 직실해가 이거 확인하면요. 22년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 봅니다. 왜냐? 수사만 하면. 예. 이 전자개표기 조문이요. 2002년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조문이. 네. 그 증거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 돼갔습니다. 그래 돼갔는데 그때 이미 2004년 4월 31일 날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 재판했는데 그때 최초로 대법원이 국정농단을 해버렸어요.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좋아요. 그 판결문을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례로 쓰는 거예요. 그러게 뭡니까? 완전 엉터리 판결 땡기니까 뭡니까? 부정선거는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 판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해라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대법원의 판결문 그때 땡 판결문이 잘못됐다. 진실 증거가 나왔다 한데도 그 증거를 배제를 해버리고 판단 유탈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증거 사실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저가 만약에 나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주고 저가 공문으로 전대 입증을 했으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공문으로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카드라는 언론 뭐 보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문 증거를 하라 하면은 사실상 반론을 못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공문으로 제기를 했는데 반론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론이 공문 증거 나오면은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네. 모순이지요. 있을 수 없지요, 그거는. 왜냐면 선관위가 집행한 공문을 가지고 입증하는데 반증했다가 이거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왜 여태까지 그게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되면 검찰이 일단 수사를 거부했고요. 언론이 보도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찾아가 이 증거를 가지고 증거 있다. 제발 좀 보도를 해가지고 이 나라 선거를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기 막았습니다. 기 막고 그다음 검찰은 아예 수사를 거부해버리고 법원은 재판을 저려 놓으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자기 비리가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법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틀어막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번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제 때문에 안 된다고 계엄을 했으니까 계엄 목적이 부정선거니까 사실은 이게 국내 사건이지만 국제 사건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산 조직을 하니까 이게 실험을 하고 미국 선거에도 이렇게 섰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걸 밝히는다니까 밝혀지면 연결될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도 불가피하게 이제 밝혀져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또 이제 설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요, 그 정권이 바뀌는 것을 거의 막아져 버렸고, 그 다음에 법 앞에 팽덕이 무너졌습니다. 체파를 그려버리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왜 보면 저 눈으로 볼 적에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아, 무정부 상태구나. 예. 그 하나씩 이거 핵심적인 것만 예. 설명해 주세요. 제 1번 핵심적인 게 전자개표기 네. 불법 사유입니다. 네. 전자개표기하고 중앙선관위가 2002년도 초에 2월 달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도입을 한 거죠.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제작을 했는데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조문명이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 여기나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불법 사항이고 이제 그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법 네. 조문에 그래 되는데 왜 규정을 해놨느냐? 네. 그렇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 아무 장비나 쓰고 사용해 가지고 A 후보 당선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니까 선거법에 규정을 엄하게 해놨어요. 엄하게 해놨는데 중앙선관위가 처음에는 부칙5조로 운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노조위원장 때도 부칙5조에서 관리하고 잘해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부치고조를 빠져나가는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부치고조에 대한 규칙이 공직선거법 178조 99조항이 있어서 사망에 네.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규칙에 넣었어요.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 178조 2항으로 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도 부치고조가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면은 부치고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착실하게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중앙선관위 뭡니까? 해도 된다는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을 가지고 사용한다. 세상 어느 사람, 이 세상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임의 규정을 가지고 전산조직 만들어 내 멋대로 쓰겠다. 허용이 됩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2003 수26 제16대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규정을 했나 하면은 기계장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면 전 국민이 지금 놀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컴퓨터지 이거 뭐냐. 대법관이 그거를 기계장치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를 풀어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전산조직이라면 뭡니까? 게임 끝났어요. 전산조직이라면 전산조직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법으로. 예, 법으로 쓸 수 없으니까 부정선거가 기계장치로 한 거지. 바로 노무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또 풀었어요. 그 2003 수20 내용 안에 여러 가지를 전다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넣어가지고 판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2003 수26은 완전히 그 대법원이 저지른 그 뭡니까? 적폐 그겁니다. 완전 나라를 갖다가 이거 민주주의를 법원 자체가 무너뜨리고 법원 자체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선거사범들 들어오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은 독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일부 사전투표 관련해 또 몇 번 잡혀가 재판받고 있다니까. 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 사전투표 가서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네. 전자개표가 일단 불법 사용하면 불법이고요. 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산조직인지 기계장치인지 네. 중앙선관위가 그 내부 공문으로 관리했을 때는 전산조직입니다. 네. 전산조직이라고 국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국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또 국회에 예산 요구할 적에 전산조직을 잘 썼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전자개표기 만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기 논문에도 전산조직으로 했다 하고 그다음 조달청에도 국가물법이니까 전산조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런 장비예요. 공문이 있고 기계장치라는 공문이 중앙선관위 내부에는 없습니다. 법원이 기계장치라고 하니까 중앙선관위는 뭡니까 직원들한테 기계장치라고 교육식이 났어요.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자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직원들한테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냐고 물어보시면은 기계장치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0일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옛날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기계장치입니다. 정신이 남나. 내부 공무는 전산조직으로 관리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 법원 그 결정이 엉터리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해가지고 고쳐. 철두철미의 직원을 세뇌시켜가지고 그래놨는 거예요. 지금 탐사 그 보도를 하면요. 그거 가지고 기자들이 활동해가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도 그 자료를 들어가 물으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기계장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뭡니까?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은폐하는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힘도 들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뭐냐. 네. 그 전자개표기는 조달청 공문에 의하면 공문이 조달청에서 그 입찰 공고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쓰는 장면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그 입찰 공문에 보면 1 전자개표기 해가지고 투표지 벌리기 그다음 운영 프로그램 투표지 벌리기 하드웨어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명백한 전산조직이라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받는데 이거를 기계장치라고 대법관이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명백한 위반이고 그다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는 아까 부치고 조락했죠. 예.
부치고조고요. 부치고조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부치고조는 조문이 간단합니다. 두 개 조항을 되어 있습니다. 1항 전반부에는 선거 범위를 정해놨어요.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고. 여기 있네요. 예.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고,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은 대표님, 모든 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보궐선거 등이라는 걸 정의를 해뒀어요. 그 정의를 제가 줄을 까 해놨는데,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선거구를 바꿔가지고 예. 정원선거, 그 다음에 연기된 선거, 딱 네 가지만 사용하라 해놨어요. 요거 아니면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 아니면 안 되고 또 뒤에 그거를 걸어놨어요. 또 그 조건을 걸어놨어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 하면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사용해라. 협의를 받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에도 사용하면 위반이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예. 얘기해 주세요. 다음을 이거 그다음 그 전자개표기 해킹 조작 사실 여부. 네. 이것은 2003년에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 그 투표지 검증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사실은 중앙선관위에다가 80개 선관위 그 검증조서를 달라 내가 다 찾아주겠다고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해가지고 7개 선관위 검증조서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7개 선관위에 해킹 조작 투표지가 412장이 나왔습니다. 많이 이건 한 장이라도 나오면 그럼. 그 선거 자체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412장 나왔다. 공개해라. 언론에 가서도 그거하고 좀 그거 해라. 언론이 보도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유튜브가 없었으면 영원히 이것은 공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 투표용지 상의 1년 번호 누락으로 인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대표님 그 투표하러 가시면은 네. 그 선거일 날 투표하는 투표지에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 확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투표용지를 줍니다. 줄 적에는 그 1년 번호를 떼가 투표지 번호하면 넣고 우리는 번호가 없는 걸 받아요. 예. 받아가지고 기표하고 투표함 넣고 퇴장을 하거든요. 그게 개표장으로 가는데 개표장에 가서는 어느 투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투표지를 확인할 적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호지가 없으니까 이게 바깥측에 있는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면 선거 관리하면 무효거든요. 네. 왜냐면 투표지에 1년번호를 왜 넣느냐. 그 취지가 있어요. 쓸데없이 1년번호를 왜 넣느냐. 1년번호를 넣고 선거인도 1년번호를 주고 투표지에도 1년번호 남아있고 투표지 번호함에도 1년번호를 넣고 이러면 뭡니까? 세 개가 돼가지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지금 촬영 못하게 하잖아요. 지 투표지 촬영하더라도 지 거예요. 선거인 거예요. 촬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부정선거가 시끄러우면은 자기 그 번호지하고 자기가 촬영한 거 들고 가서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관위는 뭡니까? 투표지를. 이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그 비밀선거 번호를 넣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렇다가 비밀선거는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투표가 개표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그 봉함을 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네. 그걸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선관위 위원장도 못 봅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끝나고 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딱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번호를 넣어놓으면은 내 투표지 확인하자가 왔을 때 내 투표지만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지만 확인하세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 내 투표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1년 번호 넣는 취지가 그런 법 취지예요. 그런데 선관위가 되었냐? 행식적으로 관리해봤던 거예요. 행식적으로. 귀찮다고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가지고 행식적으로 관리하고 네. 국민 주권의 큰 문제인데. 그건 행정 편의주의. 편의주의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네, 헌법 행정 위반. 편의주의와 정확성이 충돌했거든요. 네. 그러면
헌재에 가면은 정확성에 손을 들어줍니다. 네. 이거는 헌재에 가면은 반드시 이길 사안의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 이제 보면 그다음 사전 투표 말도 많았지요. 대표님 네, 사전 투표. 집회장에서 네. 나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엄청 QR 코드 사용했다고. 네. QR 코드 사용은 일단 위반입니다. 선거법 규정에 바코드 가로 열고 막대 그래프가 되는 바코드 사용하라 했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선관위는 QR 코드를 일종의 바코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전에 김선수 대법관이 QR 코드 제2의 바코드다. 제2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일종의 바코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 판결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건 양심이 있는지 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는 바코드를 넣었어요. 불완전 바코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코드에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슈퍼에 살아가면 바코드 들어온다는데 번호가 있습니까? 네. 그 번호가 있어야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코드를 넣었는데 번호가 없어요. 불완전한 바코드인데 이건 뭐냐? 선관위가 QR코드 사용한 위반을 인정한 거예요. 차정한 거예요. 작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뭡니까? 이걸 차정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 앞에. QR코드는 위반이었다. 해석 문제인데 선관위가 입을 꼭 다물고 은근슬쩍 바코드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불완전 바코드를 사용한 그것도 위반이에요. 재판하면 뭐야? 규정대로 해야지 이래 되는데. 그다음 이 바코드는 정확합니다. 옛날 부재자 투표도 바코드로 전부 관리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